연출가처럼 소싱하기라는 제목을 붙여왔는데요. 제가 온라인 셀링 판매는 쇼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모르는 게 사실 상당히 많고 몰라요 사실. 근데 그냥 쇼피만 하다 보니까 쇼피에서 그냥 깔짝깔짝 거리는 거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고, 상품 소싱도 아직도 어렵고 되게 잘하시는 분들, 이거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품 소싱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요. 저 정도 수준이거나 저보다 약간 뛰어나신 분들 정도 수준이어서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과거의 저와.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이렇다라는 걸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소싱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어려우신가요? 뭐가 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게 포인트죠. 뭐가 잘 팔리는지를 찾는 거.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잘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하는 거. 근데 조금만 마인드를 바꾸면 하나만 팔려도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소박한 마인드로 이거 하나 하면은 많이 걸리면 1시간 걸리고 적게 걸리면 그런데 하나 팔아서 하나 올려서 하나 팔면 본전치기는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하나 올렸을 때 몇백 개를 팔 제품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제품을 찾는 거는 정말 능력자거나 아니면 천운이 하늘이 점지해 주신 느낌? 그래서 빨리 그런 제품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루에 그냥 하나 올렸을 때 그냥 1년에 하나 팔린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편의점 알바보다 낫거든요. 하나 팔리면 왜냐면 저는 하나 2개 팔리면 편의점 알바보다 낫지 않아요? 시간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아무튼 저는 하나 팔면은 지금 하나 팔았을 때 수익이 11,0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2개 파세요. 아니면 3개 파시거나.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자라는 거죠. 저도 역시 이거 하면 빨리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시도했던 제품들이 수두룩해요. 대표적으로 뽀로로 인형인데요. 뽀로로 인형 부피가 큰데, 부피가 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뽀로로 인형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삼은 게,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잘 팔린다거든요. 하나씩 따로 있으면 잘 안 팔리는데 모아놓으면, 콜렉션으로 모으면 모을수록 잘 팔려요. 제 샵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키마우스 키친웨어 이거 많이 판 거 보셨죠? 네. 그 썸네일 9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5,000원짜리들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누구 거 따라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멋지게 누가 잘 팔고 있길래 따라해서 9개 구성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안 사고 여러 개씩 사서 마진율이 괜찮았어요. 지금은 단종돼가지고 남은 것밖에 이제 못 파는데, 그렇게 해서 샵 지수를 키워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잘 팔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팁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따로 이렇게 떼놓으면 되게 매력 없는데 모아놓으면 잘 팔려요. 왠지 그러면 오피셜 느낌이 나거든요. 골라담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골라담기 하면 비싸도 사람들이 골라담기로 들어가서 사면은 비싼 거 아시죠? 실제로 비싸요. 골라담기 하면. 왜냐면 소비자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구성해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는 비싸다. 다 사고 나면.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뽀로로 인형을 다 모아가지고 에디부터 한 8개 되더라고요,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피 무게까지 싹 다 계산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쇼피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저만. 첫 주문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안 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거 새 상품으로도 못 구해가지고 저기 의왕까지 가가지고 깨끗한 거 택까지 붙어 있는 거 한 12,000, 원래 18,000원짜리를 12,000원에 사서 보냈는데 500원 손해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부피 무게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급히 내렸는데 그거 말고도 정관장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정관장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정관장을 따라잡고 싶어 하는 2인자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또 쇼피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 농장에 아예 저기 농장에 홍삼 조금 들어가 있는 6,000원짜리 엄청 싼 거를 너무 가성비가 괜찮은 거예요. 이거 마케팅 이렇게 제조 뭐 이렇게 잘 못 해놓으셨길래 제가 조금 더 꾸미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미 정관장 이런 게 이미 했는데 무슨 농장에 있는 이런 걸 누가 사겠어요. 근데 올리면서도 혹시나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혹시나 이거 너무 싸잖아. 10분의 1 가격인데 홍삼이 이 정도면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가성비가 괜찮잖아. 그래, 이런 진실된 마케팅으로 나도 이렇게 올리면 야, 몇천 개가 올려놓고 와이프한테 여보 이제 우리 돈 벌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제 의도는 싹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천 개 판 거는 우연히 걸려 들어온, 그냥 수많은 제품을 하다가 우연히 걸려 들어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1년에 하나씩 파는 제품들을 목표로 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품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안목을 키우셔서 넓혀 가시는 그거지, 지금부터 빨리 내가 몇백 개, 몇천 개 파는 제품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 절대 못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은 주먹구구식 집구석에서 쇼피하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상품 소싱을 확장시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상품 소싱을 쇼피를 제일 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쇼피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도매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못 하거든요. 좀 싸게 해주세요. 우리 MOQ라는 단어도 몰랐고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저 전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화 기피증 같은 거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되게 I예요. INFJ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워요. 지금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말문 한번 트였으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지 빨리 집에 가서 막 부끄러워 숨고 싶어요. I예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쇼피보단 저는 사실 연극 연출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예술가로서 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계속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도 되고 있는데 약간 부끄럽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생계를 위해서 쇼피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하고 최대한 연결을 시켜서 해야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 소싱을 결국에 뭔가 찾는 거잖아요. 좋은 거를. 그래서 제가 연출가였기 때문에 좋은 배우를 찾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상품 소싱은 제가 캐스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만들 때에는 배우를 선택을 하거든요. 잘 나가는 연출가면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배우 파워가 세서 배우가 여기 들어올 건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머지를 맞추기 시작해요. 왜냐면 티켓 파워랑 또 돈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순수한 연극 같은 경우에는 연출가의 작품 세계에 따라서 배우를 선택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기 잘해야 되잖아요. 발연기 하는 분하고 하면은 여러 시청자분들, 관객분들도 짜증이 나지만 연출가는요 바로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폭력이 뭔지 때리고 싶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랑 연출이랑 실제로 사이가 좋은 사이도 있지만 서로 둘 다 실력이 없을 때는 서로 진짜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근데 둘이 서로 다 같이 실력이 좋을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실력이 부족하면 서로 안주로 씹기 딱 좋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연기 잘한다고 해도 거만하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두세 달 연습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기 잘하고 성실하기도 한데 스타성이 없으면 진짜 곤란해요. 그러니까 매력이죠. 이 사람이 진짜 잘하고요. 진짜 성실한데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진짜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라 스타성도 있고 다 좋은데 저랑 안 맞으면 오래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케미가 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맞아도 이 친구가 다른 작품에 출연해야 된다거나 혹은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너무 바쁘면 기본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충실하게 해줄 수 없으면 다음 기회에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맡기고 싶은 역할이 춘향인데, 예를 들어 춘향이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관객들이 아무리 내가 이 춘향이라고 해도 안 믿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메이크업 값도 너무 비싸게 들 거고, 그러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쇼피에 가지고 왔는데, 요 배우들은 혹시 아는 배우 있으세요? 이정재? 이분 아세요? 스릴생 언니요. 네네네. 고윤정 언니. 정운선 배우고, 이정재 배우, 여기 또 이규형 배우고, 여기는 모르시죠? 이름을 어렵부터 맞아요. 서재경. 네. 다 저랑 아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강의하면은 연예인 누구 알아요? 하면 제일 집중이 많이 되시길래 실제로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분들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지. 제가 학원 할 때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네. 아역부터 해가지고 웰컴 투 동막골 나오고. 네. 나머지 분들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인 스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분들 말고 뭐 전지현, 소유진 이런 분들 얘기하면 더 효과가 좋으려나? 1년 선배님들. 자, 넘어갈게요. 좋은 배우,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찾는 것은 좋은 상품 소싱을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봤어요. 일단 연기력, 제품의 품질이 안 좋으면 뭐 처음에는 잘 팔릴 수 있어도 리뷰가 계속 4.0, 3.0 이러면 샵 평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퇴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상품 소싱의 기준에 안 맞죠. 근데 한국 제품들은 신기하게도 5.0 평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들은 다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높게 설정했다 했을 때는 똑같은 품질이어도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평점이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한국 사이트에서의 평점과 쇼피 사이트의 평점은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구매자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쇼피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 제가 했던 상품 중에 말씀드릴까요? 시몬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네, 저 바다새우 캐릭터. 네네네, 그거 맞아요. 다이소의 바다새우를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그거 가가지고 사달라고, 뭐 잘 키우지도 못하는데, 근데 쇼피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2,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필리핀에서 누가 몇백 개 팔으셨더라고요. 그 시몬키, 다이소 거. 근데 문제가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잘 안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제 아들 것도 뭐 몇 마리 태어나다 말아가지고 이거 좀 품질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브랜드 있는 시몬키를 제가 소싱했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평점이 너무 낮아요. 한국 사이트에서 거의 한 3.0? 5.0 만점에 안 태어나는 비율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도 일단 올려봤어요. 혹시나. 근데 진짜 잘 팔렸죠.
지금은 없어서 품절돼가지고 못 파는데 뭐 저기 영상도 막 올려놓고 뭐 했는데 평점이 그래도 한 4.8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 태어났는데 이제 그게 조건이 뭐 이렇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 태어나려는 조건. 그래서 이제 안 태어나면 이분들이 저한테 채팅으로 왜 안 태어나냐 하면 제가 가이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도 좀 안 태어난 경우들이 많은데 죄송하게도 평점을 남길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난 거예요. 이미 지난 거죠. 그러니까 좀 나쁜 거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항상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잘 빠니까 내릴 수는 없었어요. 네, 내릴 수는 없었는데 괜히 얘기했나? 아무튼 그래서 4.8을 유지했지 실제로 고객들이 더 오랜 기간 리뷰를 쓸 수 있었다면 매우 낮았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항의 컴플레인 같은 거가 들어오면 제가 추가 에그를 좀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 주문하면 이걸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일석이조예요. 컴플레인도 관리하고 다음 주문도 유치하고. 그래서 약간 예술가지만 사실 뼛속까지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게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성실성은 공급 안정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품은 딱 어떤 한 업체에서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몇백 개를 남아 있었는데 그 몇백 개를 다 제가 샀죠. 그 사람한테서.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사요. 평점이 안 좋은데 차라리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사지. 그래서 제가 다 샀어요, 그 사람 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수입해다가 미국 건데 미국 거를 다시 수입해다가 또 쇼피에다 팔면 팔리겠죠? 그러니까 자본금 있으시면 그런 시도들 하셔도 돼요. 저 뭐 멜로팝 이런 거 미국 거거든요. 그거 단체로 수입해 와가지고 팔면 팔렸거든요.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더라. 근데 저는 큰 돈 들이기 싫어가지고 그냥 찾아서 조금씩 파는 게 제 사업 모델이어서 그렇지. 아무튼 공급 안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도 걸리더라. 그다음에 판매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뭐 내가 보기엔 좋아 보여도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면 소싱에 또 가치가 없을 거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내 샵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뭐 상상해 보시죠. 뭐 쇼피 샵 가면은 약간 성인용품 관련한 약간 되게 자극적인 이 썸네일들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되게 까다롭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유입시키는 샵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샵에서 만약에 그런 걸로 유입을 했다 하면은 팔로워들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팔로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군들로 이제 신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더 웃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샵과 이 제품이 잘 맞는지 조화를 이루는지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이게 배우들은 너무 잘 나가면은 하루에 몇 개씩 공연해요. 그다음에 뭐 너무 바빠요, 작품 잘 나가는 배우들은. 근데 잘 못 나가는 배우들은 아무 데서도 안 찾아줘가지고 경쟁 강도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원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쟁 강도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최강의 강도를 자랑하는 제품들, 아까 보이는 막 이정재 같은 배우들 되게 싫어요. 아니, 이정재 배우가 싫은 게 아니라 이정재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면 싫죠. 왜냐면 제가 끌려가야 되니까. 뭐 오징어 게임 촬영하러 가야 됩니다 하면은 네, 다녀오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정재 배우가요,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아까 그 햄릿이에요. 그 연극 제작비는 영화 제작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작비가 6천만 원이었는데 그 학교의 50주년 기념 공연이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나온, 거기에 햄릿 주인공으로 이정재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정재 배우가 총을, 연극에서는 가짜 총 가지고 화약 넣어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거든요. 어차피 연극은 약속의 예술이라. 근데 이정재 배우가 영화 찍던 사람이 장난감 총 가지고 하니까 기획자한테
이거 무슨 애들 장난이냐. 내가 할리우드 팀에 요청할 테니까 연락해봐라 해서 연락했는데 그 대여료가 얼마냐 했더니 6천만 원이래요. 아니, 전체 제작비가 6천만 원인데 총 이거 씬에 근데 이정재 배우는 그걸 모르죠. 왜냐면 연기만 하던 사람이니까 여기 너무 열악하니까 좀 화약총 가지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정재 배우랑 그 공연을 한번 같이 할 뻔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작하기도 전부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좀 아직 인기 없고 자기가 아직 스타인지를 모르고 연기는 잘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연출로서 작업하기는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외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아무리 제품 좋아도 제품 사진 제가 직접 안 찍잖아요. 저는 직접 찍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제품 사진 보고 사실 제품 소싱하는 것 같아요. 9개의 제품을 내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면 내가 찍어야 되는데 내가 찍어봤자 퀄리티 안 나오고 그리고 시간은 오래 들고 그러면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9개의 사진을 잘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사실 저는 제품 사진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배우한테 적용하면 저는 이미지에 배역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사람 아니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7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냐면요. 연극 연출가의 입장에서 연극을 만든다. 그 다음에 쇼피는 학원비 벌려고 시작했다. 두 가지 비교 구성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연극을 시작하려면은 일단은 배우를 구해야 되는데 캐스팅 오디션을 할 돈은 없고 그래서 제 연락처에 있는 배우들을 찾아본 거예요. 쇼피의 개념으로 따지면 집에 굴러다니는 제품들부터 시작을 했던 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게 이게 텐텐이 원래 저기서 유명하죠. 그 쇼피에서 한미약품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마침 저희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안 팔리면 우리 애들 먹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샀었는데 동네 약국에서 사면요. 지금 22,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최저가를 찾아야 돼서 16,000원에 찾았거든요. 안양에 있는 제일 저렴한 약국. 남대문 가도 16,000원이었어요. 지금 한 17,000원 올랐으려나? 그랬는데요. 그게 거기 그 가격이 도매가에 플러스 1,000원 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 최저가를 빨리 찾아야지 내가 잘 파니까. 그런데 제가 비교한 가격 검색에 따르면 지금 현재 쇼피에서 텐텐 엄청 잘 팔고 있는 분들 마진이 하나 팔았을 때 50원 정도더라고요. 네, 이게 요 틴케이스를 포함해서 팔기도 하고요. 틴케이스 빼면 무게중량 확 줄어들거든요. 그 구성으로 팔기도 하고요. 저는 거기서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0개, 15개, 20개, 뭐 30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 폴리백에다 넣어서 보내려고. 그러면은 조금 마진이 조금 나요. 10개 팔면. 근데 팔렸거든요. 필리핀에서 한 번. 근데 제가 옵션을 잘못 넣은 거예요. 20개와 40개를 바꿔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팔죠. 근데 이게 제가 했던 맨 첫 번째 리스팅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좌절하고 들어갔죠. 아니 이 가격에 어떻게 이 사람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시면 쇼핑은 답이 없어요. 대표적인 상품들 뭐 있잖아요. 텐텐 말고도 맥심 커피, 뭐 밀크 바오밥, 뭐 뽀로로 약과 마진이 붕괴된 제품들. 그걸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아 이게 잘 팔리는구나 라고 뒤늦게 접하고 뒤따라가 보려는 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제품이니까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개념 없을 때 이제 최저가다 이렇게 붙여놓고 했었어요.
최저가를 승부하려고. 근데 이 최저가라고 붙여놓으면요, 저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GPT가 생기고 나서 물어보니까 너네 샵은 허접한 샵이라는 신호를 주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저 단어는 너 샵은 매우 허접한 샵이야 라고 사람들은 인식한대요. 이게 브랜딩의 포인트예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야, 최저가고 빠르게 보내줄게 면 되지 않아?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했던 제품 리스팅에는 저기 아직도 붙어 있어요. 네, 부끄럽다기보다는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요 제품은 이제 화장실 욕실에 이제 푸샴푸 요거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큰 기대는 없었는데 역시나 안 팔리더라고요.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소개를 많이 했었죠. 잘 팔렸다고. 저 구운 계란에 딸려온. 그래서 연락처에 마침 괜찮은 배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게 뭐 틀린 시작점은 아니니까 뭐 눈여겨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집에는 없지만 옛날에 좀 썼던 제품들. 옛날에 했던 작품 같이 했던 배우들한테 괜찮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시작했고, 요런 거 이제 뭐 애기들 치약인데, 치약들도 다들 한 번씩 다 하시죠? 한 번씩 다 해보실 거예요. 대만에서만 조금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진도 높지 않았어요. 이게 무게도 기본적으로 있고 하니까. 근데 치약은 한 번씩들 다 하시는데, 페리오면 뭐 2080이면 이런 거 다 마진 무너진 제품들이거나 이러니까 뭐 여행용으로 좀 패키지를 해서 뭐 작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쪽으로 약간 변경을 하시면 그런 데서 터지거든요. 이게 여기 없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요것도 비타민인데, 요거는 왜 올렸냐면 사은품으로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은품을 보고 맛있다, 구매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인데 그 뒤로 많이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리보처럼 이거 인지도가 좀 있거든요. 요거 1000봉짜리 사셔가지고 하나씩 해서 팔으세요. 대만 같은 데서 먹혀요. 대만이 식품이 불가인데 비타민 쪽은 또 열려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식품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나서 경험을 해보셔야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차 종류는 또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식품은 아니니까. 근데 또 차는 안 된대요. 너무 케이스가 달라요. 근데 비타민은 또 팔려요. 이게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해가지고 마진 계산 정말 잘 하셔가지고 하나 했을 때는 좀 손해보더라도 한 10개를 팔았을 때는 조금 마진 남는 구조,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면 주문 수를 늘리는 데는 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아들이 웰빙의 삶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관리받는 거 엄청 좋아하고, 이거 지금은 단종됐는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이렇게 모양 생기는 건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한 팩에. 어른 거보다 한 10배 정도는 비싸요. 애들 거는. 왜냐면 재고 수량이 많이 찍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팔리겠나 싶어서 했는데, 와이프가 하도 올리라고 하길래 올렸습니다. 근데 나중엔 없어서 못 팔았어요. 네, 잘 팔렸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에는 제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 아들들이 이런 거 노출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홍보 모델 사진 좀 하자 해서 요걸 하나의 좀 트레이드 마크, 그래서 육개장 막 먹는 것도 막 아이들 영상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재밌어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럼 내가 너네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 맘대로 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웃시켰는데, 뭐 어쨌든 이런 썸네일을 했던 것들은 제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하고 싶어 하는 노력이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렇게 했더니 잘 안 팔렸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것만. 그래서 남의 샵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의 샵을 들락거리는 게 사실 공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동시에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 같은 거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남의 샵을 그대로 베끼는 게 되나? 뭐 이론적으로 안 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상도덕 같은 느낌? 그래서 남의 샵에서 가지고 올 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샵의 것들만 가져오자. 남의 잘 팔고 있는 걸 괜히 건드리지 말자라는 원칙을 나름대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남의 거를 가지고 오더라도 조금 변형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자 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티젠 요거가 워낙 잘 팔리고 있던 제품이었는데요. 요것도 소분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톡딜인가요? 다음에서 하는 톡딜? 거기에서 조금 싸게 팔길래 맛을 8가지 맛을 나눠서 이제 트라이얼 팩 해가지고 한번 8개 각각 하나씩 넣어서 파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면 그림이 예뻐요. 사진 찍으면 이제 투명백에다 넣으면 색색별로 8개를 한 번에 맛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곧잘 팔렸거든요. 막 잘 팔린 건 아니고 가끔. 근데 티젠이 요 회사가 쇼피에 직접 진출하면서 저를 저작권을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 건 가만히 두고 그냥 내렸죠. 예, 그러더니 갑자기 잘 안 된다고 다시 나갔대요. 저는 몰랐어요.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잘 팔리던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 들어오면 저는 그냥 뭐 수권서 내라, 뭐 네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뭐 내라 하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브랜드사에서도 그거 가지고 문제 크게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자, 그리고 락토핏은 워낙 유명했죠. 잘 팔린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선점 효과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선점 효과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조회 자체가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종류도 너무 많고 해서 리스팅하는데 시간만 엄청 들였는데 하나도 팔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뚫으려면 뭐 어떻게 연구하면 뚫리긴 하겠죠?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처음부터 무력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뚫으려고 자꾸 시도하지 말고 다른 제품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더라라고 생각을 했고요. 밀크바obab은 쇼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은 거예요. 되게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이 썼대나 봐요. 그래서 이제 1리터짜리 쿠팡에서 뭐 잔뜩 파는데 가격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해서 작은 거 일회용 팩을 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샵에서 있는 걸 가져온 건 아니고 작은 걸로 오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변주를 줘서 다른 샵에서 상품 소싱의 아이디어를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배우인데 어떤 작품에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배우들이. 그래서 내 샵에 대한 애정도를 좀 갖고 계시는, 내 샵은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고 그 작품에 출연하는 건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을 우리 작품에 가지고 왔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나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를 구할 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미지 맞는 사람들 보면은 명함 건네죠?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은 툭툭 사진 찍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툭 찍어서 폴더 옮기고 이러기 힘드니까 사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툭 찍어서 즐겨찾기 해놔요. 그러면 즐겨찾기 폴더로 바로 가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괜찮으면 리스팅, 아니면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지나다니다가도 이렇게 괜찮은 뭐 마트 같은 데 가거나 이럴 때 거기서 다 가격 비교 검색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둬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얻고 요 제품 제가 대만에서 팔았던 제품이 요거예요. 처음에는 요거 두 개만, 요거 메가 파티, 요게 오리지널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잘 되기 시작하니까 요거 할로윈, 그 다음에 요거 크리스마스 버전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것도 코스트코 가가지고 코스트코에서 제일 싸길래 사진 찍어놨다가 하게 된 거고, 뭐 햇반 요것도 나중에 지적재산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팔고 있는데 수요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 한국 식품에 대한 거, 비비고 이런 거 워낙 유명하죠.
이런 것도 이제 마트 같은 곳에서 캐스팅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샵이 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거 이래가지고는 승부가 안 난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작품 잠깐 출연하는데도 확실하게 기억에 남게 하는 사람들. 이게 쇼피 상품으로 따지면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은 시중엔 안 파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인데 새 상품인 거. 이건 저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하나씩 긁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 샵과 차별화되게 만들자. 이미 단종되었거나 뭐 한정판이거나 이런 제품들을 싼 값에 가져온 거죠. 근데 이거는 재고가 그럼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파는 거예요. 딱 하나만. 팔로우 한 명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한번 해본 거죠. 왜냐면 제가 쇼피 시작했을 때 영향을 받았던 유튜버가 지적 호기심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꿈과 희망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쇼피로 540만 원 버는 거 매출 인증할 때 제가 한 100만 원 이제 간 넘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뭐 다 해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중고나라에 뭐 옷도 팔아봤고요. 뭐 옷 같은 것도 다 팔아봤고 저는 심지어 이런 것도 해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얌전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를 그분의 쇼피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용기를 내기 제가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실제로 제가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를 구할 때 제 눈으로만 보는 거 말고 전문가, 이제 연극하면은 평론가들이 글을 써요. 이 배우가 연기가 어땠니 저땠니 그런 자료들을 보고 그 배우를 한번 또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쇼피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쇼피 내에 있는 정보들 말고도 인터넷 기사 같은 걸 제가 즐겨 보거든요. 근데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 보면 상품 소싱 아이디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목장갑, 빨간 목장갑 얼마 전에도 계속 팔리거든요. 이거 신기해요. 그것도 미군들이 그 빨간 목장갑의 위력, 그 다음에 K 상품에 대한 어떤 소개 같은 것들, 이미 다 알려진 상품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제가 몰랐던 사실들 같은 것들을 또 미리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상품 소싱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또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평론가, 그 다음에 저의 눈 이런 거 말고 연극 만들 때는 디자이너, 뭐 이런 스태프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배우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쇼피한테는 쇼피 코리아예요. 쇼피 코리아에는 사실 고급 정보들이 많거든요. 근데 쇼피 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급 정보를 깔끔하게 전달을 못 하셔가지고 너무 어렵게 전달을 하셔가지고 저도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쇼피 코리아 예전에는 뉴스레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블로그에 정보들을 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근데 성공하는 분들은 이 정보를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진짜 좋은 정보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요, 고급 정보들이 진짜 제가 막 리스팅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제가 쇼피 코리아 통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딱 정리해놓고 이걸 봤더니 똑같아요. 결국에 얘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 얘기를 되게 신선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쇼피 코리아가 이미 다 얘기해줬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거의 100명에 가까운데 그거 정리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쇼피 코리아 블로그를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이거 파더스데이 같은 거는 우리가 정보 모르잖아요. 굳이 싱가포르에 파더스데이가 있고 마더스데이가 있고 이런 거 문화에 대한 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걸 다 정리해 주니까 그런 상품을 소싱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을 했고, 디즈니 영화가 개봉한다더라. 그러니까 관련 굿즈가 잘 나갈 거야 라고 이제 유추해주는 이런 것들을 쇼피 코리아 정보에서 많이 보게 됐죠. 근데 여기는 쇼피 코리아에서 가장 메인으로 두고 있는 건 계속 뷰티예요.
그래서 뷰티 시장은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에서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 뷰티 브랜드 중심이고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매를 제가 요청했던 거예요. 도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하시다 보면은 도매 쪽으로 이제 풀으셔야 될 때가 오실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쉽게 풀렸고, 사이트에 이미 도매 문의가 있어서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수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바로 도매로 연결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도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벽이 높으신 분들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메일 보내고 까이면 말고 이러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좋아해요. 뷰티 쪽은 조금 어렵다고 들었는데 수량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들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좀 콧대가 좀 세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대 안 하는데 아니 나는 용기 내서 메일 보냈는데 한 30개 산다고 했는데 30개 사면 그래봤자 한 60만 원, 7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무슨 예? 그게 무슨 도매야? 뭐 장난하냐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뭐 장난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빈정이 상했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아니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이거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차피 중국산이고 그냥 라이센스 해가지고 파는 것 뿐이에요. 이 회사가 대단한 기술력이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라이센스 해다가 파는 것 뿐인데 라이센스 그거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들도 키우시다 보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혹시 트라이 형님이라고 아세요? 이번에 유튜브에 나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안양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배우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저 보시고 안양 사람이라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고 왔어요. 그 방식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저희 샵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꾸로 이제 도매를 해라. 우리 거를 팔아봐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를 소개시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연극 뭐 이런 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출가가 되니까 우리 배우들 좀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시중에서 27,500원인가? 도매가로 17,500원 정도 나와요. 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크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브랜드도 시계 브랜드인데 여기는 제가 도매 거래 안 해요. 이유는 그 도매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온 이런 사이트들이 할인 쿠폰 적용하면 훨씬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데들은 좀 공급 안정성 같은 게 있고 쿠폰이 매번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필요할 때마다 한 두세 개씩 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한 번에 10개씩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도 답장 안 했어요. 이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쇼피에서 제가 이걸 팔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채팅 거는 경우.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시작하면은 약간 떨리거든요. 제조사라고 하면 왠지 뭐 저작권 걸까봐. 그런데 뭐 잘못했나 이러는데 한국분 맞으시죠? 뭐 이러니까 떨리잖아요. 그런데 둘 다 저 도매를 팔아봐라 이런 거였어요. 여기는 아예 이 브랜드는 아예 쇼피에 진출하려다가 너무 마케팅 비용 크니까 못했고, 여기는 직접 입점을 했는데 자기네 상품만 가지고 제품도 많아요. 한 70개 돼요. 근데 판매를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잘 팔리던 거에 끼어서 팔면 잘 팔리는데 자기네 샵만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해 주겠다. 그렇죠? 근데 더 싸게 공급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요런 시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제 SNS 시장에서만 홍보가 되고 있는 이제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 이런 거 이제 공동 구매 이런 것들은 아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데 노출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거를 또 눈여겨보시는 동남아 고객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역으로 추적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 소싱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제가 그렇게 이런 정도로만 사실 소싱을 해왔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소싱 방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전문 관객이 만들어져서 제 샵을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거 올려줘, 저거 올려줘, 이거 올려줘 해가지고 하는 상품 소싱으로 흐름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채팅 문의를 받으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일단 하나는 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그러면 제가 목표로 했던 하나 올려서 하나 팔자 전략은 성공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회전문 관객들이 신청하는 제품들은 쇼피에 이미 없으니까 혹은 가격 경쟁력이 안 맞으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은 저를 신뢰해서 그러니까 이걸 올려두면 굉장히 잘 팔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잘 파는 제품들 중에 대다수가 요 회전문 관객들이 요청한 제품들에서 베스트셀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팔로워를 더 맹신하고 결국에 팔로워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분들이 추천해준 제품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정산 그리고 출금 시작해 보겠습니다.